자, 우리 이번 시간은 실내 구간의 폭, 우리 95%의 실내 구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한과 하한의 차이인 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론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실내도하고 실내 구간의 폭, 이거는 어떤 관계이냐면 비례관계 있지 않죠. 자, 실내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실내 구간의 폭은 좁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건 당연히 우리 신용도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이고요. 그리고 신뢰원의 폭은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정보력이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신뢰관의 폭은 적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뢰관의 폭을 어떻게 적게 얘기하게 될까?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나 T분포나 카이스케어 분포, F분포 우리가 배웠었는데, 우리가 Z 검정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하는 형태의 신뢰구간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T분포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신뢰구간 구할 수도 있고, 카이스케어 분포도 마찬가지, F분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우리 정규분포표 형태,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검은 부분 칠하는 면적이 2분의 알파, 또 오른쪽에 검은 부분이 2분의 알파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Z, 마우스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Z의 2분의 알파고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얀 부분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0.05라면 여기가 0.95가 되죠. 그래서 95%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로 이런 형태. 그래서 요 상한과 하한의 값을 했을 때가 이 폭이 제일 작은 거예요. 즉 양쪽이 대칭될 때 5대 5의 비율로 왔을 때, 즉 그래서 노란 줄로 쳤습니다. 5대 5의 비율로 왔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969에 왼쪽 요 포인트가, 그다음 오른쪽에 요 포인트가 1.96이에요. 그래서 3.9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대칭일 필요 없이 이쪽은 예를 들어서 한 0.2분의 알파니까 0.05를 가정하면 0.025였죠. 근데 이것이 0.01 되고 이것이 0.04가 되게끔 해도 우리는 어쨌거나 신뢰 구간의 폭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P하고 Q, 이쪽이 이제 P의 비율, 이게 Q의 비율로 볼 거예요. 그래서 1대 9의 비율, 2대 8의 비율 해서 10개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3대 7의 비율, 4대 6의 비율, 5대 5, 6대 4 이렇게. 근데 대칭이니까 사실 위치값만 바뀔 뿐 길이는 같아져야 대칭되는 구간에서는. 자, 그런데 1대 9가 되면 이게 0.1이고 0.9니까 0.1이 되려면 여기가 면적이 아주 작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0.9가 되면 여기 좀 더 와야 되죠. 근데 요만큼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꽤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58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반면에 이쪽은 1.96에서 조금만 더 와도 면적이 꽤 높게 된단 말이죠. 크게 된. 그러니까 1.7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 차이가 4.28이나 돼요. 3.92보다 훨씬 더 크죠. 2대 8일 때는 좀 더 완만해져서 약간 작아져요. 3대 7일 때는 3.98로 좀 더 작아지고 4대 6일 때는 3.93으로 더 작아지고, 그러나 5대 5일 때는 3.92가 제일 작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관의 길이는 5대 5일 때가 제일 작은 거를 표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양쪽 끝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포인트를 잡는 이유가 실내 구간의 폭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T분포요. 자유도 15인치짜리 예를 들었는데 T분포도 대칭형의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0.5, 0.5가 되는 15도일 때, 자유도 15일 때 마이너스 2.13이고 플러스 2.13이야. 그래서 그때가 4.16입니다. 자, 1대 9일 때 4.76, 2대 8일 때 4.48 이렇게 해서 점점 해서 5대 5일 때 제일 작아져. 대칭되는 거니까 여기 1대 9나 9대 1이나 똑같죠. 4.76 이렇게 돼 있어. 4.76 이렇게. 자, 그래서 T분포일 때도 당연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정규분포하고 T분포의 신뢰관의 폭을 보면 얘는 3.92가 되고요. 똑같은 95%짜리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는 4.16이 돼요. 그만큼 신뢰관의 폭이 T분포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넓게 돼요. 자, 신뢰관의 폭이 더 넓게 된다는 얘기는 정확한 주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규분포를 쓸 때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가정 가지고 하고 했을 때 썼죠. 근데 사실은 엄밀한 과정에서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치시켜서 만든 T분포를 이용해요. 대치시켰으니까 더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뢰원의 폭이 넓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계산된 식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계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값들에 대한 것은 다 여기를 우리가 클릭해 보면 여기처럼 함수 창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이제 반올림 함수 때문에 라운드 함수 쓴 거고요. 그다음에 t 인버스 함수라든지 여기는 이제 정규 노멀 스탠다드 인버스 펑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함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파일, 그다음에 홈, 삽입, 그리기, 뭐 여러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수식 부분에 가면 함수 삽입이라는 형태의 아이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이것처럼 좀 띄우고 새로운 데서 할게요. 함수 삽입을 누르면 이걸 마법사 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 쪽이나 모두를 보여줄 수도 있고 재무에 관련된 함수만 따로 모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 통계 쪽만 따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안다면 그거를 바로 하면 되지만 모르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이때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노말이니까 n 동네로 가야 되겠네요. 쭉. 그래서 계속 상당히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함수들이. 그래서 normal description, inverse function 이런 게 있고요. normal standard deviation, normal standard inverse function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수식을 좀 보면 이런 형태로 이 값을 어떻게 찾았느냐? 이거예요. normal standard deviation a*.b3 A9가 어딨냐면 A9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B3점이 어디냐면 B3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인자로 한 값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버스 펑션. 그다음에 반올림 두 자리까지서 두 자리로 이용해서 두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해서 2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제 나온 거야. 우리 POS처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카이스케 분포를 보면 이따가 이제 따로 R을 이용한 형태. 우리 앞에서도 카이스케 분포를 보았지만 카이스케 분포나 F 분포는 비대칭 분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칭일 때는 양쪽이 0.5 대 5일 때가 제일 짧은 게 이제 맞는데 비대칭이면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일 때 언제가 제일 짧으냐? 1대 9가 될까? 2대 8이 될까?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5대 5일 땐 17.23인 반면 1대 9일 때가 16.49, 16.46이니까 이때가 제일 짧네요. 그렇죠? 16.6이고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9대 1일 땐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5대5, 양쪽이 5대5일 때 값이 아니에요. 제일 짧은 거는. F 분포도 자유도 20, 20, 90짜리였네요. 이때도 1대 9일 때, 2대 8일 때부터 시작해서 9대 1일 때까지 하는데 5대 5일 때가 1.4인 반면 2대 8일 때가 1.36, 3대 7일 때도 1.36 정도. 물론 이제 소유점 더 내려가면 구별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대칭되는 구간에서 제일 짧지 않은 게 또 나타나요. 당연히. 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까도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하든 T 분포라든 카이스케 분포라든 F 분포를 하든 어느 분포에서든지 우리는 신뢰관을 구할 때 양쪽의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래요. 즉 5대 5일 때 만들어지는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95% 예를 들어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양쪽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되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지 이것처럼 제일 짧은 데가 이쪽이니까 5대 5가 아니라 2대 8로 나눠지는 포인트의 신뢰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좀이라도 정확도를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정확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것이 정교한 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교성을 포기하고 매번 그때 자유도가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지거든요. 이따가서 볼 텐데 그 다음에 이 자유도가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그럼 신뢰관의 폭이 제일 짧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원 낭비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한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양쪽이 5대5가 되는 형태의 포인트에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실내 하한과 상한 개념을 찾아가는 이 방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F분포, 카이스케 분포도. 비록 제일 짧은 실내 구간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가 카이스케 분포나 F분포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분산과 관련되어 있는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이 뭐 1 정도 차이 나는 게 큰 거냐? 물론 이제 데이터의 구성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다. 그냥 우리는 편의상 5대5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유용성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이걸 R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도 우리 지즈플라2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걸 그려보는 방식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뭐 여기는 그냥 결과만 볼 거니까 R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뭐 이제 그림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제목은 어떻게 하고 수식은 어떻게 넣고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부터 99, 1대 99, 2대 98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99개의 칸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알파는 0.5인 거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2개가 나올 수 있죠. 카이스케 분포일 때나 T 분포일 때는 자유도 하나지만 F 분포는 2개니까 DF1, DF2로 미리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P란 시퀀스를 0.0에서 0.99 그래서 1대 99, 2대 98 아까 엑셀에서는 1대 9, 2대 8 이렇게 해서 10단계만 봤지만 이건 거의 0.01에서 0.99까지 99단계 형태를 본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우리가 자, 라이브러리 ggplot 이동했고 m 정의됐고요. p 정의됐고 confidence interval 언더바 놈이에요. 내장 함수를 좀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용자 정의 함수로. 그다음에 t 분포에 대한 거,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거, 그다음에 f 분포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도 보면서 한번 좀 우리가 요 계산된 식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 예전에도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대로 좀 갖고 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좀 몇 개 더 넣었는데 여기가 1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 이 포인트를 z2분의 알파라고 하고요. 왜? 이게 1마이너스 알파하고 좌우 대칭이 되면 이쪽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돼야죠. 그래야 전체 면적이 1이 되니까 그때 여기 있는 포인트를 우리는 이 포인트부터 오른쪽에 있을 면적이 2분의 알파 되는 포인트일 때 z 참자 2분의 알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좌우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2분의 알파. 그래서 이 폭이 되는 게 제일 짧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컴퓨터 인터벌 노름 아까 100개 단계에서 1대 이 비율을 5대 5의 비율이 아니라 1대 99 그러니까 1대 99죠. 2대 98 뭐 이런 형태에서 99개 칸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본 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의 그래프는 1대 99일 때, 5대 5일 때, 99대 1일 때까지 해서 99개의 경우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게 제일 짧은지는 이 실내 구간의 폭은 똑같거든요, 다.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폭도 당연히 다르죠, 그에 따라서. 근데 요것을 어느 게 짧은지 보려면 이 값들을 다 이쪽 벽에다 밀어붙여야죠. 똑같아. 시작 기준점을 같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이 식을 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벽에다가 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벽에다가 딱 밀어붙이는 형태, 0으로 중심을 해서 그래서 붙여서 이 길이의 끝점을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쭉 길었다가 짧아졌다 길어 이렇게 해서 정말 가운데 근처에서 제일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자, 이런 방식을 T분포에서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T분포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T분포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똑같죠. 정규분포나 T분포나 대칭이 되는 건 똑같고 이 표현 방식인데 이제 여기가 T축이니까 T라는 변수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알파고 이쪽 면적이 근데 T 값은 뭐가 의존돼서 표현이 되냐면 자유도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T 꼬리 쪽의 면적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자유도 뉴 다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값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인데 이것도 5대 5일 때의 경우 1대 99, 2대 98부터 99대 1대까지 아까처럼 실내관을 그려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어디가 제일 짧은지를 비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시작점을 동일시켜서 벽에 밀어붙인 거예요.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가 제일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엑셀에서는 이제 수치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가 더 다른가 보면 정규 분포에서는 요 값이 제일 짧은 데가 4보다도 작은 아까 3.9였거든요. 그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반면에 T분포일 때는 지금 요건 3.9, 4보다도 좀 작은 데서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T분포로 가면 어때요? 4보다 넓게 되죠. 자, 그러니까 T분포를 이용할 때가 좀 더 모호한 형태로 추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진 정보가 덜 있는 거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걸 봤고요. 자, 카이스케어 분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의 그래프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2분의 알파 될 때 우리는 카이스케어 2분의 알파 자유도 뉴로 표현해요. 그다음에 T분포나 정규분포에서는 이렇게 이쪽 면적 2분의 알파 될 때 마이너스 값을 이용했는데 카이스케어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죠. 0보다 큰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할 수 없이 대칭성이 있고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으로부터 즉 이 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을 꼬리 쪽의 면적이 1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칭성 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5대 5일 때 요 값을 구한 요 하한과 상한을 표현할 수 있고 1대 99, 2대 98, 점점점에서 99대 1까지 하는 형태를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찾아서 계산해 본 그 표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뜻 봐도 이쪽이 상당히 길고요. 가운데가 긴단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가는 데가 제일 짧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이쪽 벽 쪽에다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래프는 벽 쪽에다 밀어붙인 겁니다. 자유도가 15도일 때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5대 5일 때의 경우가 제일 짧지 않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 아닌 분포에 대해서는 양쪽의 면적이 5대 5가 되는 형태의 요때 이 구간이 제일 짧은 게 아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분포 마찬가지예요. F분포도 자유도 10자리 10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자리 10자리에 여기서 F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와 마찬가지로 대칭형이 아니라 비대칭 형태예요. 그럼 이것도 그냥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이때도 이제 5대 5로 될 때 요 값과 우리 여기 있는 값들, 요 값하고 요 값이죠.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내 구간의 폭 위치를 하한과 상한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때가 제일 짧을 거냐? 이때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또 해보면 F분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긴 데서 짧아져요. 그런데 이쪽도 벽에다 밀어붙이면 이런 형태가 돼서 카이스케어 분포보다도 물론 자유도에 따라 다르지만 더 극단적으로 좀 더 내려와 있어요. 카이스케어 분포는 아까 자유도 15짜리 경우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대 7 정도 이런 형태나 7대 3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정도. 근데 반면에 F분포는 상당히 더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정도에서가 제일 짧게 보이죠. 그냥.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폭은 5대 5일 때가 짧은 건 아닌데 대칭형 우리는 사실은 정규분포가 대표적 분포잖아요. 통계학에서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봤더니 5대 5일 때가 제일 짧더라. 그 다음에 또 대칭 분포인 T분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근데 이제 비대칭 분포의 경우는 5대 5일이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일단 그리고 5대 5로 하는 것이 편하고 왜냐면 경우마다 계속 자유도가 바뀔 때마다 실내 구간의 폭을 또 막 길을 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5대 5대로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성 있게 또 유사성의 학문이기도 하고 근사의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례적으로 5대 5의 비율로 갖는 형태의 하한점과 상한점을 구하는 형태의 실내구간을 구하고서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는 그냥 정의를 하고 끝냈지만 이것처럼 R을 이용해서 제일 짧지도 않은 데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R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실내관의 폭에 대한 얘기도 또 R을 이용해 살펴봤습니다. 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